자율주행 기반 실외 가이드 로봇 길벗의 발표를 맡게 된 졸업작품 1분반 8조 민호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방한 관광객은 2024년 기준 1637만 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의 94%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관광 수요에 비해 현장을 담당할 가이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관광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는 2019년 8.3명에서 2021년 5.8명으로 감소했고 실제 활동 가능한 가이드 수는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에 저희 조는 급증하는 관광 수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실외 가이드 로봇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존에 운용 중인 가이드 로봇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클로봇과 부산현대미술관의 모카비가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인 안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선 제공 등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통과 운영의 측면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로봇들은 사전에 입력된 질문과 답변만 매칭하는 단순 출력 방식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없어서 관리자가 매번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관람객 질문의 44%는 안녕, 기분이 어때? 와 같은 감성적인 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봇을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 정해진 답변만 가능한 기존 구조로는 이러한 교감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제된 실내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어 변수가 많은 실외 환경의 관광 수요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LM 기반의 실외 가이드 로봇을 제안합니다. 사용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LLM이 분석하여 맥락에 맞는 답변이나 행동을 스스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감성 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만으로 장소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깊이 있는 큐레이션까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여 가이드의 본질인 직접 안내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대화하듯 목적지를 말하면 로봇이 의도를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통해 해당 위치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가천대학교 캠퍼스를 첫 번째 테스트 베드로 삼아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을 선행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교내 시설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길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사용자 요구사항은 건물 및 실시간 위치 안내, 다국어 지원, 그리고 풍부한 정보 전달입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 누구나 말 한마디로 낯선 공간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내 로봇을 최종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스택들을 구성했습니다. 로봇 제어 및 자율주행을 위한 로스, 음성 인식을 위한 오픈 AI 위스퍼, 메인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웹서버 스프링,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의도 파악을 위한 LLM 기술이 융합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술 스택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구조는 크게 5가지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마이크를 통해 음성 명령을 내리면 해당 데이터 스트림이 오픈AI 위스퍼로 전송되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명령은 메인 백엔드 서버인 스프링부트로 전달됩니다. 스프링부트는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미나이 API에 프롬프트를 전송해 사용자의 발화의 의도를 분석합니다. 이후 분석 결과에 따라 로봇 제어가 필요할 경우 웹소켓 기반의 로스 브릿지를 통해 로봇을 구동시키며 안내가 필요할 때는 별도의 TTS 서버로 메시지를 보내 로봇이 상황에 맞는 음성을 출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이 아키텍처 내부에서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주고받아지는지 보여주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좌측 다이어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음성 명령이 위스퍼를 통해 텍스트로 전환되면 스프링부트는 이 텍스트를 프롬프트에 포함하여 LLM의 분석을 요청합니다. LLM이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여 결과를 반환하면 스프링부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독립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측 다이어그램은 이 5가지 명령 중 핵심이 되는 안내 명령과 경유지 추가 명령의 세부 로직을 비교한 것입니다. 두 명령 모두 시스템이 모든 목적지를 순회할 때까지 로스로 이동 요청을 보내고 TTS를 통해 음성 안내를 출력하는 큰 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안내 명령은 기존 이동 경로를 초기화하고 새로운 안내 경로를 재설정하는 반면 경유지 추가 명령은 기존 경로를 유지한 채 새로운 목적지를 중간에 삽입한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앞선 흐름이 실시간 파이프라인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주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시스템은 하단에 보이는 3가지 축으로 동작하며 모든 파이프라인의 시작은 사용자의 음성 입력입니다. 이 음성 입력단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제어되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음성 입력의 첫 번째 단계인 호출어 인식 프로세스입니다. 마이크로 오디오 스트림이 들어오면 먼저 실내로 VAD를 거쳐 설정된 임기값에 따라 잡음과 사람의 목소리를 1차로 필터링합니다. 잡음은 즉시 무시되며 사람의 소리로 감지된 데이터만 위스퍼 타이니 모델로 전달됩니다. 이 타이니 모델은 가볍고 빠른 연산으로 안내 로봇을 부르는 명령어인 wake word를 감지합니다. 여기서 길벗이라는 호출어가 정상 확인되면 로봇은 사용자의 본격적인 명령을 들을 준비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호출어 감지 이후 진행되는 명령어 인식 프로세스입니다. 로봇은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는데 만약 6초 동안 아무런 입력이 없다면 세션을 종료하고 다시 처음에 호출 대기 상태로 리셋됩니다. 반면 6초 이내에 사용자 명령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VAD를 거친 뒤 이번에는 대화 문맥의 정밀한 파악을 위해 위스퍼 터보 모델을 사용하여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된 최종 명령어가 백엔드 서버인 스프링부트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스퍼 STT 단계에서 저희는 한 가지 성능적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픈AI의 위스퍼는 소음에 강하고 전반적인 한국어 인식률이 높지만 가천대학교의 건물명이나 교내시설 같은 특정 고유 명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파이프라인의 첫 단추인 음성 인식률을 극대화하고자 파인튜닝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내에서 직접 수집한 음성 데이터 첫 문장과 AI허브의 한국어 데이터 첫 문장을 구축하여 차수별로 데이터 비율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며 타이니와 터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특히 호출어를 담당하는 타이니 모델의 경우 길벗이 포함된 문장과 포함되지 않은 명령어 데이터셋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오인식률을 낮췄습니다. 이에 더해 추론 단계에서 프롬프트에 고유명사 힌트를 미리 주입하는 기법을 병행하여 인식 성능을 완성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파인튜닝된 위스퍼를 통해 사용자의 명령을 정확히 전송받고 스프링 서버와 LLM이 이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모두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한 음성 출력 프로세스가 동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부트 서버로부터 로봇이 답변할 최종 텍스트를 받아오면 이를 TTS 엔진을 거쳐 로봇에 탑재된 스피커로 음성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로봇과 실시간으로 음성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시스템의 백엔드 미들웨어 역할을 수행하는 스프링부트 및 LLM 파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전체 서비스 중에서 백엔드 겸 미들웨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요약처럼 STT, LLM, TTS, 로스 간의 상호 통신을 관리하고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며 내부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 로봇이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STT 데이터 수신입니다. 위스퍼로부터 음성 인식 결과를 받아오기 위해 소켓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LM 호출 같은 무거운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 음성 데이터 수신이 지연되거나 끊기지 않도록 STT 수신 프로세스를 별도의 스레드 풀로 분리하여 비동기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LLM을 이용한 사용자 의도 분석과 응답 구조화입니다. STT에서 전달받은 사용자 명령은 LLM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 프롬프트는 로봇의 역할과 규칙을 규정한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의 실시간 발화 내용인 사용자 프롬프트가 결합되어 제미나이 API로 전송됩니다. 제미나이를 거쳐 분류되는 사용자의 의도는 다이어그램 중심부에 표시된 것처럼 총 5가지 종류입니다. 장소를 찾아가는 안내 명령, 경로를 추가하는 경유지 추가 명령, 이동을 중단하는 안내 취소 명령, 단순 스몰 토크를 위한 일반 대화 명령, 그리고 인식 실패 시 동작하는 오류 명령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5가지 의도 중 안내 명령과 경유지 추가 명령의 경우 LLM은 사용자 요청 문맥에서 장소와 관련된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긍정 키워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의 특징을, 부정 키워드는 제외하고자 하는 장소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 JSON 포맷으로 출력을 강제했습니다. 분류된 5가지 의도에 따라 화면 하단과 같이 유기적이고 명확한 규칙을 가진 JSON 구조체로 파싱되어 서버로 반환됩니다. 다음은 JSON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버가 실행하는 내부 비즈니스 로직 처리 과정입니다. 우선 일반 대화나 오류 명령의 경우에는 복잡한 연산 없이 상황에 맞는 대답을 TTS로 출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안내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 프로세스를 즉시 중지시키고 취소 안내 음성을 송출하여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를 명확히 알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안내 및 경유지 추가 명령의 목적지 산정 로직입니다.
LLM이 뽑아낸 긍정 부정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장소별 힌트 키워드와 매칭하여 스코어링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지 않은 카페로 가자 라고 명령하면 카페는 긍정, 사람이 많은은 부정 키워드가 됩니다. 만약 특정 장소에 카페와 사람이 많은이라는 힌트가 모두 존재한다면 긍정 매칭으로 가산점이, 부정 매칭으로 감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연산을 전수조사로 수행하여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장소를 목적지로 확정합니다. 이러한 장소 안내 요청들은 서버 내 임시 저장소에 상태가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이동 중에 경유지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면 저장되어 있던 기존 목적지 정보를 기반으로 화면 하단의 코드 예시처럼 새로운 경로를 유연하게 재구성하여 복합적인 명령을 매끄럽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 비즈니스 로직 연산이 완료되면 최종 수행 결과를 외부 모듈로 전송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우측 상단의 붉은색 영역은 로스에 해당하며 로봇 제어 및 자율 이동 명령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중앙 하단의 푸른색 영역은 TTS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현재 상황을 말해줄 음성 출력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어서 스프링 서버와 로스1 내비게이션을 연결하는 LLM 로스 브릿지 파트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스프링부트가 미들웨어인 로스 브릿지에 웹소켓으로 연결하고 로스 브릿지가 중간에서 로스 토픽으로 프로토콜을 변환해주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서버에서 이동 정지 명령을 퍼블리시하고 로봇 상태를 서브스크라이브합니다. 초기에는 로우 TCP 기반 브릿지를 직접 구현했으나 위스퍼 모듈과 프로토콜 미스매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조를 단순하기 위해 로스1 표준 패키지인 로스 브릿지 수트로 전환했으며 런치 명령 한 줄로 안정적인 웹소켓 서버를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주고받는 양방향 메시지 포맷과 도착 감지 메커니즘입니다. 로봇을 이동시킬 때는 상단 좌측의 제이슨 포맷처럼 꼴 토픽으로 목적지 좌표를 퍼블리시하고 제동이 필요할 때는 우측 포맷과 같이 캔슬 토픽을 보냅니다. 로봇의 도착 여부는 move base status 토픽을 실시간으로 서브스크라이브하여 판단합니다. 하단 보시는 것처럼 상태 코드가 1번이면 이동 중, 3번이면 목적지 도착 완료, 4번이면 경로 실패를 뜻합니다. 커스텀 TCP 구현에서 표준 패키지인 로스 브릿지 수트로 전환하면서 브릿지 코드 체계가 크게 간소화되었고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령 송신 제어뿐만 아니라 상태 수신을 통한 도착 완료 처리 로직까지 검증을 마쳤습니다. 하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스프링 서버와 로스 간의 양방향 메시지 왕복 및 자율주행 명령이 실기체상에서 정상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비즈니스 로직의 명령을 받아 길벗의 실제 주행을 담당하는 자율주행 파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이드 로봇에 발휘되어줄 레인저 미니 3.0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인저 미니는 길이 720, 너비 500, 높이 345mm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설계되어 복잡한 실내 공간은 물론 좁은 실내 인도까지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난 졸업작품 1에서는 오픈소스 시뮬레이터인 카를라를 활용하여 주행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선행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졸업작품 2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을 이 실기체에 직접 이식하고 다양한 실내 환경 변수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자율주행 아키텍처는 인지, 추기, 판단, 제어의 4단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첫 번째인 인지 단계에서는 로봇에 탑재된 3D 라이다와 IMU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오며 사전에 슬램 기술을 통해 직접 구축한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환경 인지의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합니다. 저희 가천대학교 캠퍼스는 보행자가 많고 구조물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물 사이사이에 GPS 수신이 불안정한 음영구역이 다소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고정밀 라이다 기반의 슬램을 채택했습니다. 맵의 완성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서비스 구역을 제3기숙사 지하에서 시작해 AI공학관 일대 그리고 과천관부터 비전타워 일대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가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고정밀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구축한 3D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실제 주행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 2D 점유 격자 지도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패스트 리오셈 알고리즘으로 취득한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오픈소스인 PCD2 PGM2를 활용하여 화면과 같은 2D 격자 지도로 추출해냈습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데이터 누락이나 외곽 노이즈들은 이미지 편집 툴인 GIMP를 통해 정확하게 사후 보정하여 로봇이 벽과 이동 가능한 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히 가공된 2D 및 3D 지도를 기반으로 주행의 두 번째 핵심 단계인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로봇이 주행을 시작할 때 구축된 지도 위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헤딩 각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로봇 위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수행되는 화면입니다. 화면의 하늘색 점들은 슬램을 통해 미리 빌드해둔 원본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며, 검은색 점들은 실시간 NDT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맵을 다운샘플링한 격자 점들입니다. 전체 원본 맵을 그대로 쓰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 실시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NDT 알고리즘은 이 다운샘플링된 맵을 기준으로 삼아 매칭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주색 점들이 바로 로봇의 3D 라이다가 현재 실시간으로 센싱하고 있는 주변 데이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주색 점들이 사전에 구축된 구조물 모양에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매칭되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통해 제3기숙사 지하부터 가천관과 비전타워 일대까지 서비스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위치 추정 성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단계를 통해 로봇의 실시간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면 다음으로 로봇이 움직일 길을 찾아내는 판단 단계로 진입합니다. 저희 시스템의 경로 계획은 효율성을 위해 계층적 구조를 가집니다. 먼저 전역 경로 계획이 목적지까지의 전체적인 최적의 궤적을 그리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그 후 이 정보가 지역 경로 계획으로 전달되어 전역 경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전방의 보행자나 돌발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회피하도록 제어합니다. 먼저 전역 경로 계획의 세부 구현 내용입니다. 지난 졸업작품 1 단계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지도가 격자 기반이다 보니 경로가 직각 형태로 각지게 생성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차량이 급격한 조향을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에서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우측 화면의 초록색 선처럼 격자 사이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최적의 주행 선형을 산출해내며 주행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장애물 회피를 담당하는 지역 경로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륜 독립 조향이 가능한 실기체 레인저 미니의 기구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TEB 로컬 플래너를 도입했습니다. 기체의 회전 반경 가중치를 최적화하여 좁은 인도나 막힌 복도 공간에서도 로봇이 스스로 제자리 회전을 수행하며 유연하게 주행 경로를 복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내 주행 시 벽면 밀착이나 코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코스트 펑션 파라미터를 정교하게 튜닝했습니다. 글로벌 웹에서는 인플레이션 반경을 넓혀 로봇이 장애물 사이의 정중앙 안전 자체를 따라가도록 유도했습니다. 로컬 웹에서도 장애물과의 최소 거리를 50cm, 경고 구역을 80cm로 엄격히 제한하여 캠퍼스 보행자의 안전과 하드웨어 파손 방지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판단부에서 안전한 속도와 조향 각도를 모두 계산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제어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내린 최종 명령을 하드웨어 구동 모터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캔 통신 패킷으로 쪼개어 하다라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로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로스 인터페이스 패키지를 활용하여 상위 알고리즘에서 발행되는 속도 명령인 CMD 벨로시티 메시지를 실제 휠 모터 구동 드라이버가 인식할 수 있는 캔 통신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가천대학교 일대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소프트웨어에서 하달한 조향 및 가속 제어 명령이 실제 로봇 구동부로 지연 없이 유기적으로 전달되어 안정적인 실내 자율 가이드 주행이 정상 동작함을 최종 검증하였습니다. 이어서 멘토링 피드백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파트를 고도화한 내용입니다. 앞서 비즈니스 로직 파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모호한 자연어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긍정, 부정 키워드 기반의 스코어링 메커니즘을 정립하여 목적지 탐색의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나아가 이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초기 H2 인메모리 DB에서 친환경 운전을 위한 MySQL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으며 물리 좌표를 가진 로케이션 테이블과 다양한 힌트 어휘를 가진 힌트 테이블을 1대_n 외래키로 매칭해 무결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스프링 부트 창에서 JPA 레이지 로딩 전략을 채택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조회를 방지하고 쿼리 수행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 내용입니다. 첫째, 가천대 캠퍼스의 급격한 언덕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하드웨어 등반 역량을 검증했습니다. 도입 기체인 레인저 미니 3.0은 사륜 독립 구동으로 최대 15도의 등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가천관 일대 경사로에서 반복 테스트를 수행해 안정적인 주행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GPS 센서 퓨전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개활지 주행 시 신뢰도 향상 효과는 타당하나 고정밀 RTK GPS 장비 도입의 예산 한계와 타임 동기화 퓨전 알고리즘 구현의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국소 측이 정밀도가 검증된 3D 라이다 및 고성능 IMU 기반의 HDL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담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트렌드 속에서 로스1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당위성입니다. 복잡한 실내 주행을 위한 핵심 오픈소스인 패스트리오셈과 HDL 로컬라이제이션은 현재 로스1 생태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검증된 로스1 표준 패키지인 무브 베이스를 직접 연동함으로써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럼 저희 가이드 로봇 길벗이 가천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알아듣고 목적지까지 장애물을 피해 자율주행하는 실제 데모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길버사, 나 목마른데 스타벅스로 안내해줘. 보신 영상처럼 저희 길벗은 실내 안내 로봇으로서의 뛰어난 기술적 실효성을 검증해냈습니다.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확장성을 검토한 창업 플랜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방한 관광객의 외부 이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술 시장에서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서비스 로봇, 특히 안내 로봇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8조는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발맞춰 앞서 검증한 핵심 기술 스택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유기적으로 융합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화면 하단의 슬로건과 같이 누구나 말 한마디로 낯선 공간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AI 실내 가이드 로봇 길벗을 시장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길벗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환경입니다.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469.9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77.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트렌드 역시 이에 부합하여 인천공항의 자율주행 셀프 체크인 로봇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공지능 문화예술 로봇인 QI 확대 등 공공 및 인프라 영역에서 안내 로봇의 도입이 점차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업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의 강점은 STT, LLM, 로스 등 핵심 기술을 통합해 목적지까지 직접 동행하는 능동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초기 개발 단계 특성상 주행 안정성 확보나 음성인식 오류 가능성 같은 약점이 존재하지만 서비스 로봇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실내 가이드 수요 증가라는 확실한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진출이나 제품 신뢰도 하락 우려 같은 외부 위협은 철저한 필드 테스트와 기술 최적화를 통해 극복해 나갈 과제입니다. 다음은 미시적 환경을 분석한 3C 분석 중 첫 번째 파트인 고객 파트입니다. 길벗의 주요 고객은 캠퍼스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과 외부 방문객, 그리고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과 교통약자입니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확한 건물 위치 및 부서 정보 제공을 실시간 대화로 해결하고, 나아가 다국어 지원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하는 동행 안내를 제공하여 기존 가이드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자사 및 경쟁자 분석입니다. 자사인 저희 팀은 스프링부트와 로스 자율주행을 융합한 독보적인 기술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 대응할 수 있고 타 장소로의 소프트웨어 확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반면 기존 경쟁 대안들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지도 앱은 사용자가 화면을 계속 봐야 하는 피로감이 있고 표지판과 키오스크는 고정형 인프라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가이드는 비용과 시간 제약이 크며 기존 안내 로봇들은 실내 운영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길벗의 명확한 도입 비즈니스 로직을 구축하고자 마케팅 STP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시장 세분화입니다. 저희는 안내 로봇 시장의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세분화 기준을 크게 공간 유형, 사용자 유형, 그리고 수요 기준의 세 축으로 분류했습니다.
캠퍼스를 넘어 향후 다양한 실내 공간으로 전개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관광지, 행사장 등 공간별 특성과 신입생, 외국인, 교통약자 등 사용자 풀의 요구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타깃 세그먼트를 도출해냈습니다. 세분화된 시장을 바탕으로 수립한 타겟팅과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먼저 타겟팅 측면에서 길벗의 1차 목표 시장은 대학 캠퍼스입니다. 복잡한 경로와 지속적인 안내 수요가 존재하는 최적의 환경이며 저희가 제약 중인 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실증 데이터 확보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기술력을 검증한 후 향후 관광지나 행사장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제품 전문화 전략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우측의 포지셔닝 맵을 보시면 길벗만의 차별성이 명확합니다. 기존 지도 앱은 화면 주지에 피로감이 있고 표지판과 키오스크는 고정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안내 로봇들 역시 대부분 실내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희 길벗은 실내 중심 환경에서 움직이는 이동형 안내, 가치를 선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맥락을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직접 동행하는 시장 내 독보적인 캠퍼스 AI 가이드 로봇으로 포지셔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 기반 실외 가이드 로봇 길벗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